식물공장 미래농업의 대안인가 3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자원적 가치 그런 부분은 배제한 상태에서 생산물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식물공장에서는 기후의 영향은 받지 않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식물공장이나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6차 산업, 6차 농업 뭐 이렇게 말했던. 네,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6차 산업. 지금 4차 혁명이라고 또 용어가 바뀐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고. 4차 산업혁명. 네. 그건 이제 전혀 새로운 이제 사회가 도래한다는 거고, 6차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합해갖고 6차 이렇게 이제 신조어죠. 예, 그게 다 이제 식물농업, 식물공장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나 날씨와 무관하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생산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위해서 실제 우리가 뭘 잃느냐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대자본이 다 장악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시설이 전부 다 첨단 산업 시설들이 다 투입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의 건강상. 물론 이제 바이러스 없고 박테리아 없고 농약 안 치고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없는 게 건강한 게 아니고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고 유기적 관계가 아주 풍부한 이게 이제 건강한 건데, 영양소가 유기농과 관행농과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식물공장을 통해서 계절과 날씨에 무관하게 생산해낸다는 이점보다도 잃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농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 농토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런 게 공업 시설화되는 거고 주변 풍경이나 경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뭐 공장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식물 공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요즘 시골에 가면 농사 지을 사람 없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농사 지을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식물 공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 하나 하고,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임시방편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식물공장은 근원을 치유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식물공장이나 이런 시설농업을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농민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농정이 있어야 되고, 또 농토가 오염되지 않도록 땅에서 농사짓는 농산물의 일정한 생산량을 또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런 현대농업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은 농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삶이 보장이 되면은 누가 농사 안 짓겠어요. 농사 지도 살 수가 없으니까 농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처럼 직불제라든가 기본소득제 이런 걸 통해서 농촌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농업정책, 그런 농촌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식물 공장이 생기면 농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저렇게 보면 돼요. 요즘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3만 평, 10만 평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선생님. 네, 소도 옛날에는 한두 마리 키웠지만 지금 뭐 100마리, 200마리, 닭은 뭐 몇만 마리. 그런 농장이 그 농부의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최근에 살충제 달갈 사태도 일어났는데 그 양계장에 일하는 그 농부께 아니듯이 우리나라 양계장이 거의 한 87% 전부 수직 계열화돼 가지고 치킨 업체들의 하수인들이잖아요. 치킨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농노들이잖아요. 그래서 10만 평 벼농사 짓는다. 그분들이 농기계, 각종 농자재, 농약 기업에 전부 다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농처럼 보이죠. 그래서 식물농장이 이렇게 농장의 공장화, 산업화된 농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농부는 다 사라진다고 봅니다. 임노동자, 임금 받고 일하는 농부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자기가 농사 짓는다 하더라도 각종
식종농자재나 농기구는 다 예속돼 있는, 그래서 농부들이 사라져 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대부분 자본들이 다 잠식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제가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냐, 먹을 게 있고 건강하고 오염 안 된 농산품이 식탁에 오르면 되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집에서 닭을 다들 5마리씩 병아리 까고 부화하고 봄에 1년에 2번씩 부화하고 이렇게 닭고기를 먹을 때는 지금처럼 살충제 달걀 사태가 일어나서 뭐 수십만 달걀을 전부 폐기 처분해갖고 달걀 값이 막 올랐다 내렸다 그냥 너를 뛰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식중독 사태라든가 이렇게 공장화되고 획일화되고 산업화돼 버리면은 좀 속된 말로 까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까딱하면. 예를 들어서 식물 공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우리나라가 가령 30%다, 40%다 이렇게 될 때 식물 공장에 들어가는 양액들, 그 수액들이 이번 각 그 양계장에 들어갔던 그 살충제들, 그거 살충제 공급할 때 뿌릴 때 위험하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뿌려놓고 보니까는 닭도 오염되고 달걀도 오염되고 난리가 났듯이 식물 공장에 들어가는 새로운 신제품, 이 영양액, 이 수액을 주면은 이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건강하고 병도 없고 많이 열리고 빨리 자라고 개발되면 누구나 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날 경우에 그 식물 공장은 송두리째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 자라고 있는 거. 당장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요. 이런 사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집약화되는 이런 농산업화. 그래서 식물공장 이런 거는 그런 화학고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농부는 그럼 맨날 꽹이 들고 흙묻히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직불금 많이 주고 농민 기본소득제 돼갖고 뭐 살 수는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이 농사가 계속돼야 되냐?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불어도 태풍 분대만 흉년이 들지 이런 심각한 사태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식물공장 이런 건 당장 전자계산기로 얼마 나온다. 비용보다 소득이 좋다. 뭐 겨울에도 뭐 먹고 싶은 채소를 다 먹는다.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갔었는데요. 지하 4층에서 벼 재배를 해요. 지하 4층에서 우리가 흔히 식물공장 이러면 야채류, 채소류만 생각하는데 키가 한 3m 되는 그 도마도도 재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돼 갈 거예요. 가령 제주도 같은 데는 하우스 귤이 굉장히 널리 지금 보급되고 있잖아요. 전체가 하우스예요. 높이가 뭐 몇 미터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돼 나갈 때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거죠. 한순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대자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재난이 일어났으니까 정부 보상이 또 나올 거다. 우리가 조류독감 사태 일어나면은 살처분하고 양계장 농장주한테 100% 보상해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생명 경시적인. 그래서 이 식물농장은 그런 여러 측면을 놓고 볼 때 위험성, 반생명성, 반자연성 이런 것이 아주 위험한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더라도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한이. 왜 고속도로에 100km 제한이 있습니까? 왜 천안 이 논산 그 고속도로에는 110km로 왜 제한이 있어요? 차량이 속도가 그것밖에 안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40km로 가다가 사고 났을 때 하고 110km로 갔을 때 사고 났을 때 하고 치사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제한 속도를 두잖아요. 농업에 아주 엄격한 제한이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농사는 인간 노동이 적어도 30% 이상 있어야 된다. 적어도 농사에는 흙의 비율이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뿌리 내리는 곳이 흙일 비율이 모든 농장마다 50%는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이런 제한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유지되는 거고 농사가 도시민을 포함한 농민들의 힐링의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힐링 뭐 좀 휴식을 위해서 식물공장 가겠어요?
식물 그냥 가서 휴가 즐기고 거기서 농사 체험하겠어요? 거기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함부로 훼손하는 그런 주장과 그런 논리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식물 공장이 미래의 농업의 대안은 아니다. 이거는 이미 답을 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꿈꾸는 미래 농업은 어떤 거인가요? 네,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인들이 몇백일 우주 공간에서 머무를 때 음식을 다 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100% 완벽한 식물 공장이에요. 아마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진행 속도는 우리가 경험한 어떤 시대보다 빠른 속도로 또 전면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농업도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양상을 띌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식물 공장이나 이런 어떤 그 고도화되는 산업화 농업은 걷잡을 수 없는 추세라고 일단은 저는 봅니다.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벽에 부딪혀서 몰락할 때까지 간다. 참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일굴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담론, 이런 얘기, 그것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뭔가, 아까 말했듯이 전면적인 위험이 도사린다 이게. 달걀 살충제 사태처럼 이런 담론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삶의 조건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정부는 안내하고 보장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재배 농업, 유기농 농업을 하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소득과 무관하게 이런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그 얘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봐요. 공익적 이 영역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정부에서는 보장하고 지지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원적 농업 정책이 하나의 어떤 희망을 일구는 대안이라 보고, 또 많은 농민들이 생태적, 자연 친화적 이런 방향으로의 가치의 전환, 그래서 삶의 전면이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의료, 보건, 문화,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 모든 것이 상호 유기적인 순환 관계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단절되어 있잖아요. 애들 가르치고 애들이 배우는 거는 전부 엉뚱한 데 가서 배우고 부모의 삶에서 배우는 게 없죠. 그리고 건강, 보건, 전부 병원, 의료시장에 내맡겨 있고, 그래서 두 번째 희망을 일구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내 삶의 온전한 통합성, 내 삶의 유기적 순환성, 이런 방향의 선택을 힘들어도, 힘들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불편하고 힘든 것 속에서 참 삶의 진짜 맛을 느끼는 이런 선택들을 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다원적 가치를 선생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다원적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삶 속에서 생태적이고 또 그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자연 친화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식물 공장에 가서 소풍을 갈 수 없고 거기 가서 식물 공장에 가서 김밥을 먹으면서 그걸 구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김밥을 싸들고 농촌에 가면 사실 신문지 깔고 앉아도 되는, 또 그게 없어도 그냥 철퍼덕 그냥 앉을 수 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게 바로 미래 농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게 청취자뿐만이 아니고 이 소비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알려지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그런 주의는 하는 것 같아요. 어디 뭐 살 때 이게
진짜 유기농 맞아요? 이렇게 확인해 본다든가, 또는 이제 앞뒤로 막 살펴보면서 이 밀가루는 수입밀이냐고, 이 케이크는 원료가 뭐 어떻게 수입된 거 아니냐고, GMO는 아니냐고, 또 뭐 트랜스 지방은 없냐고, 이런 거 막 살펴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대두유가 있는지 이런 거. 그것처럼 그런 이제 걱정과 우려,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발 더 나가서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삶, 이런 쪽에 전심전력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기관들과 관계를 맺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는 맨날 돌아서서 보면 또 쏘갔네. 아, 이게 알고 봤더니, 뉴스를 봤더니 이게 뭐래. 아유, 정말 이럴 줄 몰랐어.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기관과 관계를 맺고 회비를 내는 회원이 된다든가, 생협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교육단체를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혼자 하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혼자 하는 방어 노력, 이런 걸 한 발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먹을거리의 안전한 지대, 건강한 삶의 안전한 지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서는요, 그동안 나오신 선생님들이 이 단체 소개도 해주시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 가서 회비도 좀 내고, 활동도 중요하죠. 하고, 막 이렇게 권해주기도 하거든요. 혹시 추천해줄 단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우선, 네, 이게 이제 그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그냥 알고 제가 관계하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희 기농운동본부, 제가 기농운동본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농운동본부는 농사를 사랑하고 또 자기의 이 삶을 농촌에서 또 농사와 관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다양한 먹거리, 또 이제 뭐 텃밭, 아니면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상자에서 상추를 키우는 이런 여러 지혜들도 보급을 하고, 개간지로 책자도 발행하고, 그래서 기농운동본부에 가입을 하거나 참여를 하시면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냥 대표적으로 네이버에 기농운동본부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아주 자세하게 예, 이렇게 운영되는 사이트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살림이라든가 또 아이쿱 그 자연드림이죠. 네, 이게 떠오르네요. 이런 곳에 뭐 비회원들도 구입을 할 수 있지만은 회원으로 참여하시면 조합원 그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또 이제 조합원이 되면은 기초교육을 받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훨씬 생각하는 폭도 넓어지고 먹을거리를 다시 보고 다시 알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단체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 아까 29일에 있는 직거래 한 번 더 말씀 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런 것도, 그 직거래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농부님들이 직접 농산물을 갖고 와서 29일 날 10시부터 진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매달 하는데요. 농부장터라고요. 대한문에서 덕수궁 돌담길로 영국 대사관인가요? 이 방향으로 장터가 열리게 됩니다. 매번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농부장터. 네, 29일 날도 농부 직거래 장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기농운동본부, 한살림, 아이쿱도 있고 이런 농부 장터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생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만나는 이런 것들도 경험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식물공장 미래 농업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선생님을 또 모시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지금 아주 가장 최근에 나온 옛 농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주제와도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미래 농업이 사실은 식물공장이다라는 걸 이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다원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연 친화적이냐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그 옛농사 이야기라는 책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네, 불러만 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예, 농업 얘기, 농사 얘기, 그리고 건강한 먹을거리 이런 얘기는 제가 어떤 자리도 웬만하면 참여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농업이다 하면 나의 이야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먹잖아요. 먹어요, 그게 살죠. 농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농업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 같고 나는 그냥 마트에서 물건 사는 사람 이렇게 별거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선생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농업은 결론은 나의 먹거리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서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우리의 먹거리, 우리 농업의 살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인터뷰를 응해 주시는 걸로 하면서 네. 오늘은 이걸로 끝을 낼까 하는데요. 선생님 오늘 소감 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아, 네, 그 마이크 잡고 제 앞에는 이제 사회자만 보이는데 머릿속으로는 청취자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니까 약간 어색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예, 식물공장이라는 주제를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농업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상당히 여러 우리가 주목해야 될 위태로운 이런 요소들을 점검이 좀 부실한 채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주제를 잘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다음번에 꼭 다시 한번 나와주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몸과 마음이 일상에서 조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뻐지길 바라요.